극장에서 영화 한 편을 재미있게 다 보고 난 뒤였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오고 있을 때 혹시나 쿠키 영상이 올라오지 않을까 기대하며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나를 제외한 모든 관람객들은 상영관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중이었다. 그렇게 텅 빈 극장에서 나 혼자 남겨져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 뻘쭘하기도 했다. 아, 엔딩 크레딧 은근히 기네. 시간 낭비 같은데 그냥 나가버릴까? 일어나려던 찰나 상영관 뒤편 어둑한 곳에 여자 한 명이 그대로 남아있는 게 눈에 띄었다. 다 안 나갔었나? 여자가 나갈 준비를 하는 것도 아니고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엔딩 크레딧을 보고 있길래 왠지 묘한 안독감 같은 게 느껴졌다. 그래서 나는 쿠키 영상까지 다 보고 나가기로 했다. 대략 30초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까. 혹시 그 여자분이 나가시려나 하는 생각이 들어 뒤를 돌아보았는데 여전히 그 여자는 편안한 자세를 하며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다. 아무 생각 없이 다시 시선을 스크린으로 옮겼을 때 나는 뭔가 쎄한 느낌이 들어 다시 그 여자를 향해 돌아보았다. 그제서야 나는 식겁하며 상영관 바깥으로 정신없이 뛰쳐나갔다. 그 여자는 내가 뒤를 돌아볼 때마다 한두 칸씩 땡겨오고 있었다. 처음과 같이 편안한 자세를 유지한 채 그녀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을 만한 거리가 되었을 때 나는 처음부터 그 여자가 영화 엔딩 크레딧이 올라오는 스크린이 아닌 바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얼마나 비상계단을 허겁지겁 뛰어내려갔을까. 뭔가 허전한 느낌과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퍼뜩하고 스쳤다. 진짜! 하필 가방을 상영관에다가 놓고 온 것이다. 가방 속에 지갑을 비롯한 귀중품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냥 놓고 갈 수는 없는 일이었다. 나는 영화관 알바생에게 부탁하며 내가 관람했던 상영관에 들어가 가방을 찾기로 했다. 가방을 어디다 뒀는지 기억 안 나세요? 이상하네. 분명 거기 내가 앉았던 자리였고 이 근처에 놓여져 있을 텐데. 10분 남짓한 시간이 지났을까. 혹시 이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순간 나는 심장이 멎는 것만 같은 충격을 받았다. 내 가방이 발견된 곳은 내가 극장에서 뛰쳐나가기 직전 그 여자가 마지막으로 앉았던 자리였기 때문이다. 네, 제 거 맞네요. 저기 죄송한데 정확히 이 가방 고객님 거 맞으신가요? 제 거 맞아요. 그러니까 가져가죠. 왜냐하면 다른 고객분 소지품일 수도 있어서 그러는데 이런 경우가 은근히 있거든요. 가방 안 놓으세요? 마치 내가 도둑질이라도 한다는 듯이 얘기하네? 고객님 것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하는 소리잖아요. 아니 이게 미쳤나? 뭐라고? 그러면 뒤돌아봤네? 꿈이었구나.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을 때였다. 한창 비가 쏟아지는 중이었고 바닥 곳곳에 물이 고여있는 곳이 많았다. 걸을 때마다 신발 속에 빗물이 스며들어 조금은 짜증이 난 상태였다. 정말 새로 산지 얼마 안 된 신발인데 세탁기에 넣어야겠네. 놀이터쯤 왔을 때 무언가가 시야에 들어왔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선이 그쪽으로 돌아갔다. 정장을 입은 남자 한 명이 고개를 푹 떨군 채로 그네에 눌러앉은 모습이 보였다. 비 맞으면서 뭐하고 있는 거야? 왜 저 따위 청승 들고 앉아있어? 꼴 보기 싫게. 가뜩이나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고 슬슬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시간인데 집에는 안 들어가고 왜 저런 처량한 꼬락서니로 하고 앉아있는 건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튼 바쁘게 걸음을 재촉했다.
남자였다. 그네에 앉아 있었던 처량하기 그지없어 보였던 첫 인상과는 다르게도 조용히 다가와서는 내가 쓰는 우산 속으로 파고들고 나중에 집요하게 달려드는 모습에 크게 놀라고 말았다. 엄청난 패닉에 사로잡혀서 한동안 멘탈이 나가 있었다. 잠자리에 들기까지 여전히 비는 거세게 마구 내리고 있었다. 그 차가운 기운 탓인지 은근히 스산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 밤. 왜 여기 있어? 내 눈앞에 빗속에서 봤던 그 남자가 누워있었고 그 상태로 나는 몸이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비 맞으면서 뭐하고 있는 거야? 왜 저 따위 청승 들고 앉아있어? 꼴 보기 싫게. 왜 이거 생겼고? 처음으로 겪어보는 가위 눌림, 그리고 눈이 떠진 상태에서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 하는 그 남자 귀신. 비명을 지를 수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악몽을 꾸는 것보다 더 최악인 순간이었다. 불어야 돼. 여보? 꿈 한 번 나 괴랄하네. 아주 재수가 없. 그렇게 나는 새벽잠을 완전히 다 자버리고 말았다. 뭐야? 너 오늘 왜 이렇게 얼굴이 퀭해? 잠을 좀 설쳤어. 아, 뼈 사가 임마. 뭐? 그런 거 아니야. 아니긴, 비 오던 야심한 밤에 도대체 뭘 했던 거야? 야, 비 오는 날 밤에 뭐래 하기는. 정말 피곤해서 골아 떨어졌었는데. 알았어. 근데 왜 흥분하고 그래? 찔리는 것도 아니고. 이 놀이터를 지나갈 때마다 왠지 모르게 소름이 끼쳐. 왜? 예전에 여기 놀이터에서 누구 한 명 살해 당했었다고 하는데. 살해? 너 이 동네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는구나. 어떤 남자가 길거리에서 삥이나 뜯고 다니는 양아치 무리들한테 린치를 당했었대. 저항하다가 무참하게 다구를 당하는 와중에 급소를 가격 당했었나봐. 그렇게 그 남자는 죽고 현장에서 도주한 그 양아치들은 잡았는지 못 잡았는지 몰라. 그래. 뭐 나도 들은 얘기라서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여기 사는 주민들 중에 놀이터에서 남자 귀신을 목격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 나중에 귀가할 때 나는 작게나마 그를 애도해 주기로 했다. 어제 욕했던 거 정말 죄송했습니다. 좋은 곳으로 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한테까지 괜히 갑툭튀해서 원한풀이 하지 마세요. 얼마나 트라우마가 크게 남는지 알아요? 요즘 귀신들은 소름 끼칠 만큼 이기적이라니까. 안타깝지만 죽은 건 그쪽 귀신분 사정이잖아요. 아무튼 죄송했고 이제 좋은 곳으로 가세요. 요즘 왜 이렇게 스팸 전화가. 왜 또 와서 지랄이야?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었을 때였다. 오늘따라 손님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아 대체로 한가한 시간이었고 어느 정도 매장 관리를 하고 난 뒤 눈여겨보았던 웹툰을 정주행하면서 시간을 소일하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도성아, 뭐 먹을래? 그래. 이것도 먹을래? 말하는 걸 들어보니 아이와 엄마가 함께 들어온 것 같았다. 여기 계산 좀 부탁해요. 네? 아이고, 도성아, 아직 계산도 하지 않았는데 막 그렇게 과자를 뜯으면 안 돼. 죄송해요. 얘가 뜯은 것도 같이 계산을 할게요. 아니요, 죄송할 것까지. 한창 많이 먹을 나이일 텐데 아드님께서 참 식욕이 왕성하시네요. 먹을 때는 바깥에서 바로 먹는 게 아니라 집에서 먹는 거야, 알았지? 지금같이 하면 사람들이 흉봐들. 나는 물건들을 계산하고 있을 때 자꾸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15,000원입니다. 누구지? 저 아이? 다음 날 한창 물류 정리를 하고 있을 때 어서 오세요.
오셨네요. 다시 마주했다. 어제 봤던 그 뚱뚱한 남자애가 들어오고 10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까. 왜 이렇게 고르는 게 오래 걸리지? 빨리 물리 정리를 끝내야 되는데. 그 순간 나는 섬뜩한 느낌을 받았다. 그 남자애는 진열대에 몸을 숨긴 채로 그 틈새로 나를 훔쳐보고 있는 것 같았다. 느낌이 너무나도 좋지 않았다. 나는 계산대 밑에 경찰서로 연락이 가는 비상벨 발판을 밟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자신이 있는 곳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내 시선을 의식했는지 그 남자애는 자연스럽게 행동을 바꿔서 진열대 너머에서 물건을 고르는 듯한 움직임을 해보였다. 단지 수상쩍다고만 밟을 수도 없잖아. 아까 같은 경우는 어쩌다가 눈 마주친 걸 수도 있고 들어와서 난동 부리는 것도 아닌데. 저기 말을 걸려다가 말았다. 왠지 그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았다. 이번에 그 남자애는 아무렇지 않은 듯한 표정으로 진열대 뒤에서 나왔다. 계속 물건을 고르는 신용을 해보이며 나를 흘끔거리는 것 같았다. 오늘 미세먼지 폭풍 흡입했는데 왜 이렇게 안 죽고 건강한 거니 나는? 그러게 네 팩으로 들어가는 미세먼지가 참 아까울 정도네. 어서 빨리 죽으렴. 병원 영안실에서 축하 파티라도 열 테니. 이런, 그게 친구한테 할 소리야? 아무튼 뭐 먹을까? 핫바나 먹을까? 그래, 핫바 먹다 잘못 삼켜 기도나 막혀 죽어라. 내가 도와줄게. 진짜 말 싸가지 없게 할래? 이 유산류 같은 놈아. 아, 죽고 싶다며. 나는 이런 방법이 있다고 알려준 것뿐이야. 네 인성이 그렇게 더럽기 때문에 네 머리카락이 바코드 마냥 띄엄띄엄 나는 거야. 낱말하네. 지는 촌마개 같은 머가리라고는. 가게에 왁자지껄한 손님이 들어온 게 걸렸는지 그 남자애는 우두커니 서 있다가 다가와서 나를 곁눈질로 흘끗거리다가 편의점 바깥으로 나가버렸다. 그 다음 날에도 갑자기 찾아온 그 남자애는 컵라면들을 잔뜩 가지고 와서는 계산을 냈다. 그리고 그 라면들을 옆 테이블에 놓고 하나하나 뜨거운 물을 받아가며 세팅하기 시작했다. 뭐야? 저 많은 라면들을 여기서 먹는다고? 아니면 누가 더 먹으러 오는 건가? 나는 무수한 라면들을 한 테이블에 가득히 깔아놓은 채 입과 옷에 라면 소스가 뒤범벅이 되도록 개걸스럽게 흡입해대고 있는 남자의 모습을 마주할 수 있었다. 도대체 이건 무슨 용어야? 정말 당황스러워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 10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그 남자애는 많은 라면들을 모두 해치웠다. 저기 다 드셨으면 나가주실래요? 나가줘. 마치 폭풍이 조용히 다가와서 마구 휩쓸어 버린 듯한 느낌. 흉물스럽게 어지럽혀진 테이블을 바라보며 한동안 요동치는 심장을 진정시킬 수 없었다. 1시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까. 잠깐 들어오신 점장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도중 뭐야?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점장님은 정신을 차리고 바깥에 나가 그 남자애한테 고성을 지르고 있었다. 조금 뒤에 그 모습을 발견한 남자애의 어머니까지 달려오고 있었다. 애하고 같이 근처에 지나가던 길이었어요, 아가씨. 애가 갑자기 놀라게 했다면 정말 미안한데 그렇다고 우리 애가 무슨 범죄자가 아니잖아요? 고객님 정말 죄송하지만 더 이상 그쪽 아들분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애가 요즘 아가씨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해요. 가끔씩 편의점에 들러서 아가씨 얼굴을 본 것 같은데 좀 다정하게 대해주시면 안 될까요? 싫어요. 제가 왜요? 아니 그렇다고 사귀어 달라는 건 아니잖아요. 친구처럼 또는 누나처럼 살갑게 대해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아니요. 제가 그렇게까지 해줘야 될 의무가 있나요? 뭐라고? 아가씨 말 조심해. 나도 그렇고 우리 아들도 여기 이용하는 고객이야. 여기 사장이랑 어느 정도 친분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막말하고 고객을 가려서 상대해도 되는 거야? 그 아주머니 말을 듣고 옆에서 쩔쩔 매고 있는 점장님을 보니 왜 이런 사람들을 굳이 내 눈앞에까지 마주하게 만들어 놓은 건지 알 것 같았다. 아가씨 그러지 말고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30분만이라도 내 아들이랑 좀 데이트 해줘요.
내 아들도 아가씨가 좋다고 집에서 계속 말을 하더라고요. 오죽하면, 정말 오죽했으면 내 아들이 저 유리벽에다가 기대서까지 아가씨를 보고 있었겠어요. 정말 왜 이러세요? 싫다고요, 아주머니. 얘 정말 매골차게 그지없네? 이렇게까지 와서 좋게 말을 해줬는데 내 아들이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게 서툴러서 저런 유리벽에까지 기대갖고 애를 태우고 있는 모습을 발견해서 가뜩이나 마음이 안 좋은데 진짜? 저기 두성이 어머님, 이제 진정 좀. 그리고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너 내 아들 여기서 라면 먹고 있는데 내쫓았다면서? 너 도대체 그딴 버르장머리 어려서 배워갖고 사회생활하는 거니? 니까짓 게 뭐라고 사람 인격 모독하고 차별하고 있냐고? 저기 죄송합니다 두성이 어머님. 제가 알바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해? 어서 정중히 사과드려. 나는 눈물이 나오려는 걸 애써 억눌렀다. 정말 죄송합니다. 즉 자려고? 누가 보면 마치 내가 불쌍한 알바생한테 하대나 하는 못된 손님처럼 보이겠네? 두성이 어머님, 말씀하셨던 일은 저도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아드님을 음식 먹는 도중 내쫓기는 일 없도록 할게요. 그리고 보는 눈도도 좀 있으니까 다음에 와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네요. 좀 부탁을 드릴게요. 가자 도성아, 엄마 바쁜데 이런 데서 시간 낭비할 시간 없어. 그리고 세상엔 저렇게 사람 인격 모독이나 일삼는 천박한 여자 따위보다 더 좋은 여자들이 많아. 미안해 혜연씨. 다른 진상들은 어떻게든 방어를 해보겠는데 저 아줌마 너무 이 동네에서 입김이 있는 사람이라서 내가 어떻게 해볼 엄두가 안 났어. 나중에 동네 아줌마들을 선동해갖고 나오면 답이 없어서 말이야. 얼마 가지 않아서 나는 편의점 일을 그만두었다. 그 처참한 일을 겪은 이후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더 이상 떠올리고 싶지 않았다. 평온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한눈에 봐도 꺼려지는 상대방을 막무가내로 사귀어달라고 하지를 않나 거듭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 나를 상대방 인격 모독이나 하는 질 낮은 여자 따위로 취급당했던 장소에서 계속 일을 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서 생각해보니 그 남자애가 조금은 이해가 갔다. 처음으로 마주했던 날 계산도 안 한 과자를 뜯는 아이한테 내가 먹성이 좋아 보인다면서 마음에도 없는 칭찬을 했을 때 분명히 그 아이는 그걸 자신에 대한 호감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살면서 누군가에게 받는 첫 호감, 그리고 많은 라면들을 구매해갔고 나를 쳐다보면서 음식을 먹었던 건 그만큼 자기 먹성을 나에게 어필해 보이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내가 먹성이 좋아 보인다면서 마음에도 없는 칭찬을 한 것 때문에 불쌍하면서도 이해가 가기는 한다. 부디 그 남자애가 올바른 가치관과 생각을 갖고 남들처럼 평범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